핸드폰이 조금 느려진 것 같은데 이제 곧 신제품도 출시된다는데 그냥 새 걸로 바꿀까? 생각한 분들 주목. 정말 여러분 휴대폰 수명이 다한 걸까요? 혹시 충분히 더 쓸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영상에서 휴대폰 교체 시기 딱 정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뷰하는 팽이 리팽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들고 와봤는데요, 바로 핸드폰 교체 주기입니다. 사실 요즘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시장조사 전문업체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스마트폰 교체 주기는 2년 9개월, 즉 33개월 수준이라고 해요. 2012년쯤엔 23.9개월이었으나 거의 10년간 9개월 정도 사용기간이 늘어난 겁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스마트폰 가격 상승, 또 갈수록 성능 변화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막 전작보다 성능 10% 향상을 내세워도 일반 소비자가 체감하기엔 좀 힘들잖아요. 물론 국내 스마트폰 교체 주기는 글로벌 평균인 43개월보다 10개월이나 짧은데요. 그 이유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2년 약정 끝나면 바꾸는 게 당연하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과연 2년마다 바꾸는 게 정답일까요? 아니면 더 오래 써도 되는 걸까요? 오늘은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할 휴대폰 교체의 3가지 신호를 딱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신호만 확인하면 이제 진짜 바꿔야 할 타이밍이구나, 또는 아직은 더 쓸 수 있겠네, 이런 판단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서론이 길었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교체 신호부터 알아볼까요? 바로 배터리 성능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충전이 좀 느려진 것 같은데, 또는 배터리가 빨리 닳는 것 같은데 하는 느낌만으로 휴대폰을 바꾸려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이 느낌이 과연 맞는지부터 객관적인 수치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먼저 갤럭시를 볼까요? 갤럭시 휴대폰의 경우 우선 플레이스토어에서 삼성 멤버스 앱을 깔아보세요. 깔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자가 진단 그리고 폰 진단 버튼을 누르면 배터리 상태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정상으로 나왔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선 배터리 문제 간지됨이라고 나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수명도 약함이나 나쁨으로 표시되고요. 이러면 이제 배터리를 교체해야 할 때입니다. 자, 그럼 아이폰은요, 설정 앱을 연 다음 배터리를 탭하고 배터리 성능 상태를 누르면 돼요. 여기서 배터리 성능 최대치가 몇 프로인지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 여러분의 배터리 성능이 매우 심각하게 나빠졌다면 이런 메시지가 떴을 겁니다. 배터리 성능이 매우 저하되었습니다.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배터리를 교체받아 최고 성능 및 기능 상태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답이 나왔죠. 배터리 성능이 저하됐다고 휴대폰을 바꾸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땐 휴대폰을 바꿀 게 아니라 그냥 수리점에서 배터리를 교체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면 배터리 교체 비용 갤럭시는 끽해봐야 5만원에서 7만원 수준이거든요. 물론 아이폰은 10에서 20만원 정도로 조금 더 비싸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도 새 휴대폰 구매 비용보다 훨씬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요즘에 휴대폰들 최소 100만원 이상씩은 하잖아요. 물론 다른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다면 교체를 고려해야겠지만 단순히 배터리 때문이라면 수리가 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엔 아니 난 배터리는 정상이라고 떠, 그냥 휴대폰이 요즘 조금 느려진 것 같아, 이런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막 앱 실행할 때 한참 걸려, 카톡 보내는데도 버벅여, 사진 찍으려고 카메라 켰는데 몇 초씩 기다려야 해, 이럴 때 보통 폰이 늙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휴대폰은 여러 가지 이유로 느려지거나 멈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 제가 말하는 여러 방법을 시도해보고 그래도 휴대폰이 느리거나 버벅인다, 그러면 그때 휴대폰 교체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휴대전화의 소프트웨어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됐는지 확인해보세요. 갤럭시 기준 설정이 들어가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터를 누르면 다운로드 및 설치가 나오거든요. 그걸 탭하면 내 소프트웨어가 최신 버전인지 확인하고 그게 아니라면 업데이트를 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 휴대폰에 충분한 저장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저장 공간이 꽉 차면 휴대폰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이것도 휴대폰에서 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디바이스 케어에 진입하고 저장 공간을 선택한 후 중복 파일이나 용량이 큰 파일을 확인해 삭제할 수 있는 건 삭제해주세요. 또 맨 아래 휴지통이나 사용하지 않는 앱 역시 확인해 내 휴대폰에 충분한 저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용하지 않는 앱 닫기인데요, 아까 디바이스 케어에서 이번엔 메모리 항목을 눌러주세요. 거기서 지금 정리를 눌러주면 메모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휴대폰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최적화는 시간이 지나도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디바이스 케어를 위젯으로 휴대폰 바탕화면에 두면 시시때때로 휴대폰을 쉽게 최적화할 수 있어요. 마지막은 자동 재시작 설정인데요, 휴대폰을 다시 시작하면 사용하지 않는데 나도 모르게 실행 중인 앱들을 정리해 기기 속도를 높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평소엔 자주 까먹잖아요. 그래서 자동 재시작을 설정해 놓으면 정기적으로 휴대전화를 자동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설정은 쉬워요. 설정에서 디바이스 케어로 진입하면 하단에 자동 최적화 버튼이 있거든요. 거기서 자동으로 다시 시작을 선택하고 원하는 요일과 시간을 예약하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이런 방법들을 동원했는데도
있어도 휴대전화가 여전히 느리다? 그러면 진짜 휴대폰의 수명이 다한 거라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공장 초기화를 고려해봐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휴대폰 배터리와 성능을 확인해서 정말 교체해야 할지 아닌지 확인해보셨죠?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보안 업데이트 지원 종료입니다. 보안 업데이트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화면도 안 깨졌고 잘만 쓰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보안 업데이트가 끊기면 금융 앱 사용이 막힐 수 있거든요. 당장 은행 앱, 증권 앱, 카드 앱이 막히진 않지만 금융사에 따로 몇 년 내로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금융 앱들은 보안이 생명이잖아요. 업데이트가 끊긴 폰은 해킹 위험에 노출되니까 아예 앱 실행을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제조사별로 이 보안 업데이트를 얼마나 지원해주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삼성은 원래 4에서 5년 정도 이 보안 업데이트를 지원해줬는데요. 2024년 갤럭시 S24 시리즈부터 최대 7년간 OS 및 보안 업데이트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정책을 바꿨고요. 애플도 통상적으로 5년에서 6년 정도는 보안 업데이트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살 땐 성능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 몇 년이나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2021년에 나온 폰을 지금 중고로 산다? 삼성 기준으로는 이미 주요 업데이트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요, 폰 화면이 안 깨졌어도 배터리가 멀쩡해도 잘 쓰고 있어도 보안 업데이트가 끊겼다면 교체를 고려하셔야 하고요. 특히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 결제 많이 쓰시는 분, 은행 업무를 모바일로 처리하는 분들은 교체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배터리, 성능 체크, 보안 업데이트도 확인했어요. 배터리의 경우 느려졌다면 한번 교체해서 다시 써라. 성능의 경우 여러 성능 개선 방법을 시도해보고 그래도 느리면 공장 초기화, 그것도 싫으면 교체해라. 보안 업데이트의 경우 5에서 7년 정도 넘으면 슬슬 교체 시기를 가늠하라 정도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조금 현실적인 문제, 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건 휴대폰을 중고로 팔고 그걸 자본금을 삼아 새 휴대폰으로 넘어가는 분들을 위한 팁이기도 한데요. 우선 갤럭시와 아이폰의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갤럭시는 신제품 출시 1년 후 가격을 보면 대략 40% 수준으로 뚝 떨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1년에 4에서 20만원 수준으로 조금씩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요. 반면 아이폰은 출고가 대비 1년 후 가격이 60에서 70%대로 상당히 가격 방어를 잘해줍니다. 대신 그 다음부터 많게는 50만원, 평균적으로는 20만원 정도씩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제 결론은 갤럭시의 경우 굳이 중고가를 생각하면서 1년이라도 더 빨리 팔 필요는 없다. 어차피 많이 빠져봤자 1년에 20만원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폰은 달라요. 매년 휴대폰을 갈아치우면서 신제품을 꼭 써봐야 해 하는 분들은 1년 뒤에 파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요. 대신 그게 아니라면 어차피 그 뒤부턴 이미 가격이 훅 빠졌기 때문에 20만원이라도 더 받고 싶은 게 아닌 이상 내가 휴대폰을 언제 바꾸고 싶냐를 잘 따져보며 저울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요, 신제품을 사게 되면 중고 매입 시세에 10에서 20만원 더 얹어주는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차피 휴대폰을 바꿀 생각이고 기존 폰은 팔 생각이라면 이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요. 또 이왕 신제품을 살 땐 통신사 약정보단 자급제로 구입하세요. 같은 휴대폰이라도 자급제 구매에 알뜰폰 요금제를 결합하는 것이 통신사 약정 대비 훨씬 저렴하거든요. 자, 여기까지 들은 분들은 본인이 지금 휴대폰을 교체해야 하는지 아니면 더 쓸 수 있는지 확인하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나 교체해야 할 것 같아. 그런데 어떤 폰이 가장 가성비가 좋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두 가지 기종만 추천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제품은 바로 갤럭시 S25 FE인데요. 가격은 78만원대로 가성비를 생각하면 이만한 제품이 없는 것 같습니다. F이면 뭔가 성능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S 시리즈의 핵심 기능은 유지하면서 일반 모델 대비 90% 수준의 프로세서와 조금 더 낮은 용량의 램, 그리고 살짝 두꺼운 베젤과 무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주 스펙을 보면요, AP 엑시노스 2400, 해상도 FHD의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주사율 120Hz, 램 8GB, 저장 공간 256GB, 배터리 4900mAh, 화면 크기 6.7인치, 무게 190g이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화면 크기가 6.7인치라는 겁니다. 6.7인치는 S25 플러스랑은 똑같은 크기인데요. 덕분에 화면 크게 보고 싶은 부모님들께 선물하기 딱이고요. 또 배터리도 엄청난 강점입니다. 4900mAh가 들어가서 하루를 넘어가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성능에서도 S24 시리즈에 들어간 엑시노스 2400 칩셋이 탑재돼 2024년 플래그십 성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또 디스플레이나 주사율 면에서도 큰 성능 하락이 없습니다.
물론 단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어요. 우선 화면 테두리인 베젤이 S25 시리즈보다 살짝 두껍고요. 또 무게가 190g으로 조금 묵직한 편입니다. S25 일반 모델이 162g인 걸 생각하면 30g 정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램이 8GB인데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몇 년 후 AI 기능이 더 고도화되면 조금 버벅일 수는 있습니다. 물론 고성능 작업을 별로 안 하는 분이라면 아마 5년 정도는 충분히 쾌적하게 쓸 수 있다고 보고요. 결론적으로 이 제품은 부모님께 선물하실 분, 자녀분 첫 스마트폰으로 선물하실 분, 그리고 고성능 작업보단 영상 시청이나 SNS 위주로 휴대폰을 쓰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대화면에 배터리 넉넉하니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기에 정말 좋고요. 게임을 엄청 하거나 휴대폰으로 영상 편집 같은 걸 하는 게 아니라면 이 정도 성능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영상 보는 것보다 게임이나 무거운 작업을 많이 하는데 성능이 확실한 게 필요해. 또 폰이 무거워서 손목 아파서 못 쓰겠어. 조금 더 가벼운 거 없나? 그런 분들을 위한 선택지가 바로 갤럭시 S25 일반 모델입니다. 주요 스펙을 보면요, AP 스냅드래곤 8 엘리트, 해상도 FHD에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주사율 120Hz, 램 12기가, 저장 공간 256기가부터 시작, 배터리 4000mAh, 화면 크기 6.2인치, 무게 162g이고요. 가격은 저장 공간에 따라 100만원 초반대부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FE와 가장 큰 차이라면 바로 칩셋일 것 같은데요.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들어갔는데 거의 최상위 칩셋이거든요. FE에 들어간 엑시노스 2400도 나쁘진 않지만 확실히 게임이나 영상 편집 같은 무거운 작업을 할 땐 차이가 나고요. 실제 구매 후기를 보면 앱 실행 속도가 즉각적이고 버벅임이 전혀 없다라는 평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게임 할맛 난다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또 하나의 차이점은 램에 있는데요. 아까 FE가 8기가였는데 이 모델은 12기가 들어갔거든요. 덕분에 멀티태스킹에 훨씬 강하고 또 AI 기능이 점점 고도화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3, 4년 후에는 12기가가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쓸 계획이라면, 특히 7년 보안 업데이트 보장을 끝까지 다 받아먹을 생각이라면 12기가 램 모델을 적극 추천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이 제품의 진짜 킬링 포인트는 바로 무게에 있거든요. 162g 밖에 안 나가서 확실히 가볍고요. 후기를 보면 한 손 조작이 가능한 컴팩트한 사이즈라 너무 만족스럽다 라는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물론 이 휴대폰도 단점이 있는데요. 먼저 화면이 6.2인치라 영상 많이 보는 분들한테는 조금 작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FE의 6.7인치에 비하면 시원시원한 맛이 덜하죠. 또 배터리가 4000mAh거든요. FE보다 900mAh나 작아서 게임을 하드하게 하거나 하루 종일 폰을 붙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보조 배터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갤럭시 S25는 게임이나 영상 편집 같은 고성능 작업을 하는 분, 7년 동안 쾌적하게 휴대폰 오래 쓰고 싶은 분, 가벼운 폰을 선호하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고요. 100만원 초반대라는 가격에 안드로이드 최강 성능, 12기가 램, 162g 초경량을 생각한다면 가성비적으로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휴대폰 교체 주기, 또 간단한 모델 추천까지 쭉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휴대폰 교체 신호는 배터리와 성능이었죠. 배터리는 삼성 멤버스 앱으로 성능 등을 확인해보고 성능이 저하됐다면 바로 휴대폰을 바꿀 게 아니라 배터리를 교체하는 게 훨씬 가성비적으로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휴대폰이 느려지는 등 여러 성능 저하가 발생했다면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공장 초기화, 그것도 싫거나 안 된다면 그때서야 휴대폰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교체 신호는 보안 업데이트 종료였는데요. 업데이트가 종료된다면 당장 금융앱 사용이 막히진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중단될 수도 있다는 거, 또 해킹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보안 업데이트 지원 종료가 가까워졌다면 교체를 고려해보라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중고가까지 살펴서 나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시기가 언제인가 잘 따져보라고 강조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 휴대폰 교체가 필요하시다면 가성비적으로 좋은 모델 2개를 추천드리는데요. 먼저 78만원이라는 가격에 6.7인치 대화면 4900mAh라는 넉넉한 배터리를 자랑하는 삼성 갤럭시 S25 FE를 추천드렸고요. 그 다음으론 100만원대 가격에 칩셋으론 스냅드래곤 8 엘리트, 또 12기가 램을 장착한 갤럭시 S25도 가성비 휴대폰으로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쪼록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혹시 나는 이런 상황인데 바꿔야 할까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현재 사용 중인 기종과 출시 연도, 그리고 어떤 점이 불편한지 적어주시면 제가 개별로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소개해드린 갤럭시 S25 FE와 갤럭시 S25 최저가 링크는 영상 하단 쇼핑택과 고정 댓글에 걸어뒀으니까요. 필요한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도 여러분께 유용한 영상 열심히 공부해 만들어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뷰하는 펭귄 리팽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